시설관리 기전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천문턱이 생각보다 높고 냉정했습니다. 마치 과거 저에게 새내기가 되는 것만큼 어려운 관문이었죠. 결국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년 퇴직 후의 시설관리직.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저는 50대 초반에 주된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지금은 시설관리직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여놓은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는 격일 근무를 하는데 아침에 시설을 점검하고 일이 있다면 오전에 일 처리를 끝마치고 오후에는 주로 자격증 공부를 하고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채널에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나이 때문에 재취업이 될까요? 라는 고민을 많이 남겨주십니다. 특히나 정년퇴직을 하신 60세 이상의 나이에도 시설관리직 취업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걱정 털어드릴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제2의 직장으로의 전직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한 가지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제 솔직한 경험과 노하우를 놓쳐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직장에 있을 때는 쏜살같이 돌던 시계가 이 시설관리 현장에 오니까 조금은 느리게 흘러갑니다. 요즘 제 일상이 참 단순해졌어요. 정해진 루틴대로 그냥 움직입니다. 숙직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설을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자연스레 책상에 앉아 시설관리 분야 자격증 공부를 합니다. 돌이켜보면 과거 직장에서는 저를 부장님, 이사님 같은 직급이나 오랜 경력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이름이 때로는 권력이었고 때로는 책임감이었죠. 하지만 이곳 시설관리 분야에서는 그 모든 과거의 명찰이 무색해집니다. 저를 증명해 주는 것은 오직 자격증 하나뿐입니다. 저도 전기기사라는 자격을 1년 노력 끝에 어렵사리 땄지만 바로 취업 문턱에서 좌절을 받습니다. 자격증만으로는 선임 경력이 없어서 바로 선임을 걸 수 없었거든요. 2년 경력을 채워서 무제한 선임을 걸기 위해 시설관리 기전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천문턱이 생각보다 높고 냉정했습니다. 마치 과거 저에게 새내기가 되는 것만큼 어려운 관문이었죠. 결국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내가 누군지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60세 재취업을 고민하는 선배님들에게는 시간을 아껴서 바로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임 자격증이 간절한 무기입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취업이 될까 걱정하시는 선배님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시설관리 분야에는 나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적어도 다른 일반적인 회사만큼 민감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는 자격과 법적 의무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시설관리 쪽은 선임이 필수입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라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전기, 기계, 소방,
이 세 분야의 선임이 중요한데 지금 당장 경력이 없어도 바로 보조 선임이 가능하고 또 채용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이 소방입니다. 소방은 바로 선임을 걸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300세대 이상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대형 건물에는 주 선임자뿐이 아니라 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아파트 300세대당 1명씩 보조자가 필요하죠. 바로 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시설관리직의 입문 자격증이자 60세 이상의 은퇴자분들이 가장 먼저 발을 들여놓기 좋은 핵심 무기입니다. 제가 소방안전관리자 2급보다는 1급을 취득하셔라라고 영상 제작한 게 있는데 이번 영상 다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으로 저보다 먼저 시설관리직에 입문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첫 직장이 1000세대가 넘는 대형 오피스텔 신규 입주 단지였습니다. 아무런 자격증 하나 없이 2군데 이력서를 넣었는데 덜컥 합격이 되었더군요. 며칠 후 바로 출근을 했더니 같이 24시간 근무를 서는 5일 먼저 오신 60대 분이 계셨는데 그분 역시 기술적인 일은 거의 못하시고 단지 소방안전관리자 2급만 가지고 오셨답니다. 신규 입주 단지다 보니까 챙겨야 할 일들이 이것저것 많이 있고 또 초기 세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 쪽에서는 신규 단지는 그야말로 인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 2급을 가지고 계신 60대 그 선생님은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법적으로 보조 인력은 필요했으니까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2급부터 가능한데 특히 세대수가 많은 대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보조자가 기본적으로 여러 명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3000세대가 넘는 곳이라면 소방 관련 선임자만 10명이 되는 거예요. 이 인력이 누군가 나가면 한 달 안에는 바로 채워 넣어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지 않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기숙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로 선임되었고 같이 교대하는 소장님은 올해 65세로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만 가지고 계시고 주선임을 하신 상태예요. 아파트의 관리소장님이나 전기과자 그리고 시설주임 중에는 70대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더 중요합니다. 60세 이상 선배님들 소방안전관리자 1급을 취득하시고 세대수가 많은 신규 입주 단지 적극적으로 노려보십시오. 반드시 연락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실하게 일한다면 주위에서 당연하게 알아봐 줄 것이고 기회가 된다면 1급 주선임을 걸고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 반드시 오십니다. 돌이켜보면은 주된 직장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자격증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나이에 대한 걱정으로 머뭇거릴 시간에 저는 시설관리 입문 자격증인 소방안전관리자 2급으로 먼저 일을 시작하였고 그 발판으로 전기 쪽 경력을 쌓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나이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일단 행동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설관리직 재취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설관리직으로 이직한 후에 제가 예상치 못했던 현실적인 근무 환경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